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현재 우리 A분과의 학생들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방인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직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하고 학부모님께서는 각각 B, C, D 분과로 방을 옮겨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A분과 방에는 원래 15명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화면을 켜주지 않은 학생들은 화면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생분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먼저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분과 사회를 맡은 서울 강신초등학교 김경동 교감입니다. 분과 토의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금 현재 15분의 학생과 웨비나 플랫폼으로 실시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30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분과 토의는 사전에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공통 주제와 분과 주제 2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선생님 외에 우리 또 4분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줌에서 하는 의견과 또 웨비나에서 이야기하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친구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손을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동현 학생 인사 굉장히 재밌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우리 중학교 언니 오빠들 만나는 거 쉽지 않죠.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유, 좋습니다. 이따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또 좋은 본보기를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선 분과 토의를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그 줌에서 그 손들기 기능 이용해 보셨나요? 그 손들기 기능,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면 반응이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손들기 버튼이 활성화되고 소속 학교하고 이름을 쓰고 의견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웨비나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이렇게 손들기 기능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손바닥 보이게 딱 들어주시면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 주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지 좀 걱정될 부분이 있어서 세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재가 되고 싶으신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이런 측면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 중에 특히 중요한 건 뭔가? 미래 사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들이 학교에서 꼭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수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또 학교에서 학습이 좀 부진한 학생이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이런 분들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빼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나는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포문을 여는 학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우 학생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아.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종우 학생부터 인천 청라중학교의 이종우 학생부터 마이크 활성화하시고 한번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은 그 내용이 저희 학생들끼리 어떤 저희 학교 축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 같은 거를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해갖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다른 학생회 부원들이랑 협력해서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활동이 저희 학교에서 가리키는 다른 수학이나 국어 같은 그런 정규 교육 과정보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서 어떤 학교 교육이 제일 재밌었나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했던 과학 탐구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 수업, 이제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암기식으로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공부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펼쳐야 되는 건 저희니까 저희가 직접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걸 찾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무리된 건가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우리 처음에 이야기하는 굉장히 힘든데, 또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직접 계획하고 발표했던 경험을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에서 한 분만 더 말씀을 해볼까요? 우리 어떤 학생이 좋을까? 한번 발표. 네. 그러면 우리 해, 저, 네. 누가 지금 이야기하셨나? 저 지금 손 수빈이, 들어, 네네. 우리 네. 승인중학교의 김수빈 학생, 네. 네, 요즘에 정보나 그렇게 디지털 관한 수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모두가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술은 발달되고 있는데 거의 사용이 못 되고 있는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윤리적인 문제를 하면 사실 그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더 상용화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 개발자가 되기보다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수빈 학생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계산중학교 김하진 학생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떤 교육 과정이든 맛있는 밥을 차려줬을 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밥이 맛있든 맛없든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교육 과정이 됐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지는 수업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먹는 사람이 먹고 싶어야죠,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좀 전까지 피자를 실컷 먹고 왔는데 맛있는 피자라고 갖다 주면 누가 맛있게 먹겠어요? 지금 우리 김하진 학생이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공부에는 학습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초등학생 중에 우리 김동현 학생 잠깐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근중학교의 우리 이동현 학생, 네, 이동현 학생이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군중학교 이동현입니다. 저는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걸 적기만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융합 수업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결문을 넓히면서 하는 수업이 2022년도 개발교육과정으로 채택되어 좀 더 넓고 좋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나는 저기 공군중학교인 줄 알았어. 공군중학교. 우리 이동현 학생 그 학교에서 융합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영독초에 우리 조수빈 학생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덕초등학교 조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 사회에 조금 필요한 인재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고 어디에서나 조금 자신의 특색을 밝힐 수 있도록 창의적인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수업이라는 것도 조금 프로젝트나 자신의 창의성과 그런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평가도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보다는 학생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로 평가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찾을 때 크게 유행하고 성장할 직업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사전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진로를 탐색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영덕초등학교 조수빈 학생 이야기 너무 잘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제는 뭐 혼자 공부하고 경쟁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함께 협력하고
이런 프로젝트 학습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지금 여기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15명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는 토익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토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교 갈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던 우리 잠신초의 윤현지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잠신초등학교 윤현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인성이 갖추어진 인재와 창의력을 경쟁력으로 갖춘 융합형 인재가 미래 사회에 잘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면서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인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미래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은 교과서만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안에 수록된 것들 중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에 새로운 세계 물감을 개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어떤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저출산이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놓이겠죠. 이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활용하여 줌 같은 화상회의로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이웃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잠신초 윤현지 학생,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창의활동 중심의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중학교의 친구들 중에 또 의견을 말씀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까요?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그러면 자, 우리 교감 선생님이 회룡중학교에 학생이 2사람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승아 학생 한번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저 고맙습니다. 근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네네네. 밑에 손 드신 분이 한 명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봤어요. 종암중학교의 김도현 학생,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중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3학년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공통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그중에서도 좀 토의 도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미래 사회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좀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2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식 중심의 평가에서 역량 중심의 평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거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이 발현되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창의성과도 겸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 수업도 굉장히 전에 비해서 실수도 많이 줄고 또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라는 어떤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떤 공감과 존중, 또 이번 소통이 공감 소통 콘서트잖아요. 이런 만큼 서로 소통을 하고 또 각자의 문제 개개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함께 공감하며 연대를 쌓고 또 다양성과 유연성을 인정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간적 면모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학생들 굉장히 또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자, 여기 학생들 중에 나는 시험이 좋아요 이런 학생 있어요? 없죠.
좋은 사람 있어요? 네. 평가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참 큰 부담을 줘요. 근데 이제 이런 평가 방식도 이제 예전처럼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를 기준으로 세워서 평가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자리를 잡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발표를 준비한 학생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청라중학교의 이종후 학생, 네, 손 번쩍 들었어요. 네. 제가 언제 한 강연을 봤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미래의 취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지방대든 서울에 있는 명문대든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실제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 학력을 이용하여 취업하거나 아니면 그 대학과 관련 있는 전공으로 취업하는 그 퍼센트 A씨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해요.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길로 취업을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요. 우리 전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대학과 같은 학벌이나 숫자로 나타내는 성적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어서 그런 성적이나 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능력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발굴하고 싶다가 아니면은 그냥 대학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학을 뭐 꼭 가야 되냐 이런 뭐 질문하는 학생들 많죠. 근데 정말 내가 원해서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해서 고등학교에서 또 내가 다시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마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이종호 학생이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아까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던 우리 최승아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우리 회룡중학교의 최승아 학생. 회룡중학교 재학 중인 최승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과학기술 교육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래에 중요시 될 요소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인 과학기술 능력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지금 시간이 좀 제법 흘렀어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우리 한 학생 정도만 더 이야기하고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우리 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 못한 친구 중에 우리 서울에 있는 성원초의 김소장 학생 이야기 못했는데 이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카메라를 안 켜주셨는데 카메라 좀 켜줄 수 있을까요? 딱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주제에 대해서. 어려워요, 주제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따가 두 번째 주제 때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혹시 우리 노년초등학교의 김유한 학생은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유한 학생도 카메라를 안 켜주셔가지고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미래 사회에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수업과 평가 그리고 수업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다 잘 녹화되고 있고, 그 녹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 만들 때 잘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이 의논하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 경기도, 인천, 또 강원도 친구들까지 다 같이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의 생각을 잘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를 잠깐 교감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럼 잠깐만, 교감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비나에서 우리 다른 참가자들이 올린 의견들을 지금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교감선생님이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인재상과 학교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의견입니다. 저는 미래사회에는 창의력, 협동심이 있고 트렌드에 빨리 따라가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두 번째, 미래사회에는 필요한 인재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견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활용될 만큼 그에 관련한 지식이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제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에는 지식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자신의 의견을 거짓 없이 진실대로 내뱉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식의 융합 교육, 그리고 현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계와 환경에 대해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 시험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의 재능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의견들이고요. 지금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의견과 요 웨비나에 올라온 의견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된 단어들이 몇 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력과 상상력,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융합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아마 두 번째 토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개개인의 재능과 꿈을 우리 교육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 의견을 올려주신 우리 웨비나의 학생들과 참가자들, 그리고 지금 줌에 접속해 있는 참가자들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등학교하고 우리 중학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 중에도 학교 교육은 우리 이종우 학생이 그랬나요? 그 흥미가 더 중요하다. 굉장히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의 친구들이 공부할 때 흥미를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근데 이제 의견을 얘기할 때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소위 말해서 놀이를 한다, 공부를 한다. 과연 그러면 정말 놀이를 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을까? 공부를 놀이처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학기제
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자유학기제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작년 혹은 재작년에 자유학기제를 이미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자유학기제를 했을 때 나는 이게 좋았다. 장점. 그리고 나쁜 점이 있었다면 그 나쁜 점은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들 공통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ABC를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읽고 쓰고 세마는 기본 능력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나는 우리 선생님이 그런 걸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들기 기능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잠신초의 윤현지 학생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초 능력에 미달되는 부분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놀이를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들에게 놀이 중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놀이를 교과 단원과 연계해서 게임과 토론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하면 주입식 교육보다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영덕초의 조수빈 학생 기다리는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학교에서 먼저 기초적인 능력을 가르쳐 줄 때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선후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 도와주면은 조금 더 습득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조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지속적인 프로젝트로 융합교육을 진행한 결과 친구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꼈고 그 이후에도 학습 능률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칠판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수업을 장시간 지속하면은 학생들에게 공부가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방과후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과후 수업이 학생들이 시간을 내어서 조금 더 깊이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아리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잠깐만 정리하고 우리 김유한 학생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처음에 우리 성원 처음에 이야기한 친구가 윤현지 학생이 얘기해 주셨는데 평가 이야기 해주셨어요. 갖고 이제 개별적인 평가를 이제 봐서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 평가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점수를 내는 평가라기보다는 그 학생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평가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개별적인 보충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영덕초의 조수빈 학생은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선생님과 함께 또래들을 우리 학습에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융합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그게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방과후 활동도 동아리 형식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따 시간이 되면 우리 그런 프로젝트 학습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흥미를 느끼고 재밌었는지 잠깐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시간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먼저 손을 든 인천의 노년 초등학교
김유한 학생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논현초등학교 김유한입니다. 저는 수학에서 도형 문제가 많이 어려운데 도형은 실제 모형을 가지고 배우면 훨씬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실제 모형을 이용해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귀엽죠? 네,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계산중학교 우리 김하진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부와 놀이에 대해서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과 휴식 시간은 명확하게 나눠야 더 능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놀이는 놀이대로 따로 분류해야지 나중에도 일을 할 땐 일하고 쉴 때는 잘 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부와 놀이를 융합해 버리면은 이게 초등학교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커가면서 같이 생각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재밌게 일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습되지 못하게 되니 나중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고 놀이는 놀이대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인 거죠. 네. 다른 친구들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우리 김소정 학생.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공부에 적극적으로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흥미를 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웨비나에서 또 그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지금 교육과정의 흐름대로라면 이제 고교 학점제 이런 것도 시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 내신 이거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돼? 이런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우리 집에 있는 둘째 아들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능을 보고 수능으로 열심히 가야 되나 내신을 집중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고교 학점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다, 이렇게 웨비나에서 의견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아마 정리해서 아마 나중에 그 내용을 올려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서 올라온 의견이 또 몇 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필로 쓰는 것보다는 창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아마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창의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죠.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마다 다 교과서가 다르고 또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도 꼭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걸로도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창의적인 활동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웨비나에 올라온 의견인데요. 좀 거친 표현을 쓰셨네. 저는 요즘 시행되고 있는 닥치고 외워라 시계의 수업보다는 실험, 실습, 주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이 중심이 되는 다이나믹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스스로 공부하여 그 부분을 친구들에게 직접 가르쳐 본다든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만들어가는 수업 방식을 하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하는 활동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네요. 지금 아까 누가 우리 발표하려고 잠깐 손들었었는데 어느 학생이었죠? 네, 있었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야기한 친구들도 괜찮고요. 다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 정리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또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공근중학교의 이동현 학생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유학기제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보지 않아서 진로 탐색 활동, 학생 중심 수업과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등 여러 방면에서 오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단점을 한 개 얻게 되는데요. 공부에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공부에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약간의 경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자유학기제의 단점 중에 공부에 흥미를 잃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숭인중학교의 김수빈 학생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까 다른 분이 말하던 중에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먼저 저희가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고 학습지를 작성하라고 학교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단 평소에 자던 친구들도 열심히 그 영상을 들으면서 학습지를 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창의적 인재라는 말이 오늘 회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수빈 학생 그 토의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 선생님보다 더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종암중학교의 김도현 학생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유학기제는 본 취지대로 이제 기존의 어떤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이나 활동, 참여를 통해서 진로 고민을 좀 시작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필수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신청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그 프로그램이 다만 조금 획일화되고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본의 취지를 좀 살리면서 현실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또한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맞춤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요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방면을 고려해서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도현 학생 토의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듣고 이따가 또 우리 종합 결과 발표할 때 우리 김도현 학생이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웨비나에 올라온 의견을 잠깐 소개하고 이어나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제의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라는 제도가 확실히 학생들의 꿈을 찾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굉장히 확신적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하지만 모든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꿈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자유학기제로 정하는 방향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부 학자,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아직 또 이야기를 못한 친구들이 몇 분 있는데, 우리 그래도 여기 접속했는데 이야기 한번 하고 가야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이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조수빈 학생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도대체 우리 수빈이가 학교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재미있게 했다는 거지 궁금할 수 있어요. 혹시 프로젝트 학습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 혹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어, 미술 등을 통합한 융합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로 유형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종합적인 프로젝트 내용이었는데, 그 중간에 미술적인 요소로 로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어 부문에서는 대본을 써보고 사업계획서를 써보고 그리고 종합적인 발표를 진행해 본다든지, 그를 통하여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 내가 해본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우리 많은 친구들이 흥미있었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혹시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계산중학교 김하진 학생. 네. 제가 2학년 때 과학 선생님께서 내주신 과제인데,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학생들이 자기 파트를 담당해서 미리 예습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식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과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재미가 있나 봐요. 아까 또 우리 윤서연 학생이 또 발표한다 그랬나요? 네, 윤서연 학생 아닌가? 우리 윤현지 학생, 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재미있었던 프로젝트 학습. 올해 저희 학교에서는 생태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총 2번을 했어요. 처음에는 국어 시간에 PPT, 녹색 소비 관련한 PPT를 만들어서 조별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연극 시간에 외부 강사분께서 오셔서 2100년 지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각 조별로 연극을 했었는데요. 그 활동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지 학생은 그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연극하는 활동이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연극하는 활동이 재밌었어요? 예.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요. 그렇군요. 선생님도 굉장히 우리 반 친구들하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활동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회시간에 여러분들 3.1운동 다 배우셨죠? 여기. 네, 3.1운동 다 배우셨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 반의 프로젝트 학습은 실제로 여기 이제 선생님 몰래 3.1운동을 조직해서 학교의 어느 공간에서 만세 운동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이에 선생님한테 들키면 아웃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술 시간에 태극기 만들고 한복도 만들고 해가지고 어느 날 학교 뒤편에 있는 쓰레기장 옆에서 우리 반 학생들이 3.1 만세운동을 크게 불러서 프로젝트 학습을 성공했던, 굉장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고,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3.1 운동을 준비했을지 실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나 오늘 진짜 여기서 이 말 안 하면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혹시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이야기 듣고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윤서연 학생. 네. 학교에서 실과 요리 수업을 했는데 요리를 했을 때 요리 실력이 늘고 친구들이 저희 모듬이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우리 실과 시간에 요리하는 것만큼 재밌는 시간이 없죠, 그죠? 예.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계산중학교의 김하진 학생.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자유학기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고교 학점제일 것 같은데, 이 10대라는 게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진로를 정해서 하나만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너무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하진 학생이 이야기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미래교육은, 진로교육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어떤 직업을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미래를 만나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더 큰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잠깐 한 30초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그냥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세요. 의견들을 너무너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아주 큰 일이네요.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와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협력 수업, 그리고 학생 주도적인 수업이 변화되는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학교 교육의 중심은 우리 학생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를 갖기 위한 수업이 되기 위해서도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참여 수업 방법 등으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수업이 그러한 다양한 흥미를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수업,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평가, 그리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형 수업들에 대한 소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바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았을 때 교육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준비를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분과 토의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토의 결과 발표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웨비나로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웨비나에 남으셔서 그대로 계속 분과 토의 결과 발표와 종합 토의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B, C, D 분과의 참여자분들은 이제 A 분과 링크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A 분과에서 토론해 주셨던 친구들은 그대로 여기에 남아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귀중한 시간이었지만 이제 아쉽지만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교원생하고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고 헤어질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